자, 안녕하세요. 주식타 장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은 일요일, 오후 11시네요. 자, DYPNF라는 종목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도 좀 세미나 끝나고 영상 한 두 개 정도 찍었더니, 몸이 너무 힘드네요. 자, 일단은 금융기관 쪽 대상으로 해서, 이제, 2차 전지는, 자, 오늘 다룰 거는 DYPNF가 어떤 기업이었고, 과거에 실적이 왜 안 좋았고, 주가가 왜 빠졌으며, 이제는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1년도, 바로 직전 2020년도까지는 실적이 좋았다. 그쵸? 주가 상승률도 좋았고, 이게 석유화학 산업과 좀 무관하지 않아요. 자, 이 이동 시스템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분자 시스템 있죠? 석유, 액체, 가스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이렇게 이송해주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PCS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물론 석유화학 업황은 과거 2020년도부터 소위 말하는 효성그룹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금호석유부터 시작해서 호황기였죠. 그쵸? 자, 이때는 마진도 상당히 좋아서 실적도 너무 좋았습니다. 동사뿐만이 아닌 기타 석유화학 제품 기업들도 오히려 코로나 때 성수기가 됐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바로 직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최근 하락은 라더견 씨 기억하시나요? 음, 그때 CFD 특히나 거래가 없는 종목, 대주 지분이 많은 종목 이런 부분들을 라더견 씨가 CFD 반대 매매로 인해서 주가를 크게 하락시켰던 적이 있었죠. 자, 요 종목도 그거와 무관하진 않아요. 자, 중요한 거는 결은 다릅니다.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린 게 아니고 슈퍼개미라고 해서 상당 부분 주식을 몇백억 이렇게 지금 시가총액 2천억이거든요. 자, 요 당시에는 대략 러프하게 보시죠. 5천억. 대략 한 400억 정도의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림대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 이 업황에 대한 부분, 석유화학이나 이런 관련 업황이 안 좋아지는 거를 무시했던 거죠. 너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죠. 업황이 무너져도 장기 투자입니다 하면 되는데 이 CF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주가를 빠지게끔도 할 수 있고 올라가게끔의 베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레버리지가 최고 18배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20배를 가정하시죠. 어떻게 되죠? 20%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깡통 나는 거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이 라더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가를 끌어올려서 했던 행동들 때문에 이게 바로 시발탄이 돼서 일정 부분의 기관과 외국인 작은 자금에 의해서도 반대 매매가 반대 매매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효과. 즉 쉽게 말하면 이 어느 부분을 빠지게끔만 하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요. 저도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도 알 수 있어요. 왜? 각 증권사에는 감사팀도 있고요. 리스크 관리팀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이걸 다루는 결제 업무를 담당하는 데도 있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분을 400억 정도 들고 있어서 지분 신고를 했다. 근데 CFD, 레버리지를 18배 사용했다. 근데 다만 이 동사는 어떤 구조였다? 거래량이 적었다. 이때 당시에는 원만하게 현금 거래만 했지만 주가가 빠지고 업황이 무너지고 이런 적자로 전환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믿었던 거죠. 자, 요 고비만 넘으면 된다. 근데 이게 바로 라더견 사건 플러스 수급에 의해서 빠졌죠. 근데 왜 회귀를 못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받치게 했던 부분이 분명히 그 슈퍼gem이라는 사람이 들어있을 것이다. 즉 이걸 받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았겠냐. 이게 시장의 이론인 거죠. 즉 시장이라는 거는 1 더하기 1을 정확히 2라고 표현할 수도 없어요. 1 빼기 1도 0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게임의 룰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승하는 종목은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죠. 그쵸? 귀요미가 될 수 있죠. 반대로 1 빼기 1은 꼭 0이어야 되나요? 손실을 안 보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런 부분들을 따진다고 하면 시장의 룰을 좀 이해하시라는 건 지금 라더견 사건 때문에 CFD 반대 매매 좋다. 다만 현재 주가가 왜 그럼 원 상태로 회귀하지 못하요라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거를 여기까지는 허용을 하면서 업황 부진 때문에 빠졌어야 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막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직 회귀를 못하는 것뿐인데 우리는 지금 오늘 초점을 뭘로 잡는다 했죠? 2차 전지. 자, 이 기업은요 쉽게 말해서 분자 그리고 뭐 액화가스 이런 것들처럼요 압력을 높이고 자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양극재 음극재 들어보셨죠? 그것도 이동을 시켜야 돼요. 통로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압력을 높이고 천천히 가야 돼요. 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액화가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런 통로를 만드는 애들이다. 근데 어렵게 말씀드리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글로벌 1, 2, 3위 업체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2020년도 그리고 이때 코로나 발병하기 바로 전에 8월인가 발병했죠. 그 전까지 2위 업체가 따냈던 수주를 얘네들이 따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지는구나. 3천억짜리 수주를 받았다고? 이제는 레벨업이구나 했는데 코로나가 발병됐죠. 그러다 보니 그때 플러스 알파적으로 또 뭐가 발병됐죠? 우크라이나 전쟁. 차, 쌓인 데 쌓여버리죠.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돼서 뭐가 달라져요? 가스 막아버리죠. 자, 이게 지금 실적을 증가시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석유화학 부분도 어떻죠? 사우디, 원유, 감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 특히 이런 이동 통로를 만들어내는 애들은 실적의 타겟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다만 올해 들어서는 어떤 게 바뀌었다? 3월부터 흑자 전환했다. 왜? 석유화학 부분에서도 일단은 실적이 증가되기 시작했고요. 이런 기업들, 이런 수주를 받아야만 클 수 있는 애들은 올해 수주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내년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후년까지도.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집을 공사할 때 어떤 기업이 아파트 수주를 받았다 하면 바로 다음 연도에 찍어낼 수 있어요? 다음 달에 찍어낼 수 있어요? 아니죠. 몇 년이란 게 걸리죠. 한 2년 정도. 즉 수주를 계속 받는 겁니다. 내년 거, 모레 거 계속. 그래서 그 수주가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나, 일감을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석유학 부분에서 금호석유, 뭐 실명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효성, 그리고 플러스 알파적으로 코스모 그룹, 코스모 화학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포스코 이쪽에서는 이쪽은 석유화학, 이동 통로. 왜? 이쪽이 성수기여야만 당연히 통로 이동시키는 것도 많이 수주를 주겠죠. 이미 근데 이쪽도 2천억. 코스모학부터 포스코그룹. 얘네들도 뭘 하고 있죠? 양극재, 음극재, NCM이라고 하는 2차 전지 설비 부분을 증가시키고 공격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된다? 이 산업은 사이클 자체가 약간 후행성이 있는데 이미 발주는 시작되었다. 자, 올해 3천억을 목표하고 있는데 자, 지난 연도엔 1천억. 지난 연도엔 1,500억. 중요한 건 뭐다? 3배를 증가시키죠. 즉 깨졌던 코로나 때에 대한 매출을 다시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여기에 대한 의도적인 부분을 떠나서는 충분히 이 부분까지는 레벨업이 가능하다. 즉 2차 전지는요. 참고로 하나 알아두세요. 리스크 요인이 있어요. 역시 수급적인 요소인데 9월부터 이미 지났죠. 9월부터 인버스 펀드라는 게 나와요. 즉 빠진다에 베팅하는 상품. 분명히 그 압박이 좀 있을 겁니다. 왜? 오른다라는 펀드도 있거든요. 자, 그거는 2차 전지 ETF라고 하면 이제까지는 오르는 거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는 건데 처음으로 빠지는 게 나왔다는 거는 빠지는 거에 추가적인 힘을 더 넣을 수 있는 이런 게 생겼다. 자, 요 리스크 요인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리스크 요인은 이미 선반영 되었고 이미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종목들이 2차 전지. 그러면 순환매 그 중에서 아직 반영이 안 된 이런 수송 시스템은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한다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쉽나요? 자, 결국은 핵심 뭐다? 석유화학 부분의 선전,
그죠? 업황이라고 합니다. 돌아서는 업황의 1차적으로 수혜. 2차적인 건 2차 전지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다. 다만 설비 투자 끝내서 얘네들한테 당연히 길 닦아주는 거 있죠. 자, 이동은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폭발 위험이 있는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액화가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은 분명히 이제 날개를 달 때가 왔다. 자, 수주 이미 증명하고 있죠. 말씀드렸던 대로 3천억을 목표로 했는데 벌써 2천억의 수주를 얻었고 코스모, 포스코 그룹으로부터 일단 납품 이력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끼리는 이거를 음, 납품 이력이 있는 회사는 보통 그 기업이 다시 수주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죠?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2탄을 영상을 한번 찍어보긴 할 텐데,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자, 그리고 뭐래요?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죠? 자, 오늘은 뭐 그래도 웬만한 종목, 기분 좋은 종목 하나 가져오게 됐네요. 자, 편안한 밤 되세요. 자, 파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네.